현대시 15, 30페이지 김수영 폭포 봅니다. 김수영 시인 하면은 어떤 단어 기억해야 돼요? 소시민적, 지식인, 비판과 반성. 소시민적, 지식인, 비판과 반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시인은 현실 참여 시인이에요. 대표적인 현실 참여 시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창작 활동을 주로 했냐면 현실 참여적 시를 쓰게 된 거는 이승만 정권 후반부터 참여 시를 쓰게 돼요. 이승만 정권 후반부터 해서 박정희 정권까지 창작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시인이고, 그럼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항하는 방식이 독재 정권 자체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독재 정권 속에서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각성시키고자 하는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화자 자신도 이전에 현실 비판을 하기 이전까지는 숨죽이고 살아가는 소시민적 태도를 보였었거든. 그래서 시 자체에서 반성적 태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성을 촉구를 하기 때문에 김수영 시인의 시에서 어떤 특성이 또 많이 나오게 되냐면 입 밖으로 뭔가 터져 나오는 거 또는 소리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타나요. 누군가를 일깨우는 거야. 그리고 비판에 말을 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김수영 씨가 뭐가 있어? 눈이라는 시 알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리고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해라.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해라.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얘가 그냥 혼자 갑자기 기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는 걸 보고 어떻게 된 거야? 깨달은 거야. 저렇게 깨끗하고 생명력 있네? 근데 나는 어때? 죽어 있는 것 같아. 침묵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뭐예요? 기침을 해라. 비판의 소리를 입 밖으로 내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폭포도 굉장히 유사성을 보입니다. 소리라는 걸 통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촉구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어디에서 각성을 촉구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이 시에서 각성을 촉구하는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사연이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에서 나 혼자 고든 소리, 비판하는 소리,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면 나 혼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각성시키고 그 사람도 비판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제목을 보니까 폭포예요.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적 대상 폭포입니다. 화자 드러나 있어요? 화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면적 화자고요. 시적 대상을 폭포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적 상황, 그럼 폭포의 상황을 찾아주면 되죠. 이거는 너네 그냥 폭포가 떨어지는 상황 간단하게 찾아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1년부터 마지막 년까지 전부 다 같은 말 반복이거든. 다만 각 연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조금씩 있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폭포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화자가 숨어있기는 한데 화자가 숨어있을 때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너네가 좀 주의 깊게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면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시는 무조건 긍정인지 부정인지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화자는 폭포를 긍정으로 봅니까? 부정으로 봅니까? 긍정으로 봐요. 그래서 정서화 태도는 긍정적, 예찬적 태도 하나 우선 찾아주시고요. 그건 화자가 폭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시적 대상의 정서화 태도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셔야 돼요. 시적 대상 폭포죠. 폭포는 어떤 정서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폭포가 보이는 정서화 태도는 어떠합니까? 의지적 태도를 보이죠. 두려움 없이, 무서운 기색도 없이 끊임없이 고든 소리를 부르면서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두려움도 없다. 의지적이다. 강인함, 이런 것들 찾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제는 그럼 뭐라고 할래요? 화자 입장에서는 폭포에 대한 예찬이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폭포의 어떤 속성 때문에 화자가 폭포를 긍정으로 보는지를 추가 설명하면 되는 거죠. 폭포의 어떠한 것에 대한 예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폭포 입장으로 보면 폭포가 추구하는 바를 너네가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너네 뭐 찾았어? 주제는 이따가 한번 정리해 줄 거고, 표현상의 특징은 뭐 찾았습니까? 현재형 시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생함, 현장감 강하게 드러납니다. 또
어? 반복법 사용되고 있네요. 어디에서 반복법 있어? 고든 소리, 고든 소리, 고든 소리 반복되고 있죠. 시구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어디? 폭포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대요. 무서운 기색이 없대요. 의인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떨어진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해서 반복적으로 서술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또 어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의인법 가능하죠.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또 청각적 심상 어디? 고든 소리. 또 직유법 어디 있어요? 번개와 같이. 또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도 직유법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겠습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요. 떨어진다. 현재형 시제 사용되고 있고요. 떨어진다라는 서술어는 이 뒤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모든 반복은 운율 형성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 강조하게 됩니다. 주제의식과 폭포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도 찾아주시면 돼요.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할 수 없다는 건 뭐야?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예요? 자유로운 이미지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폭포가 가진 속성 뭡니까? 자유로움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어떤 의미가 없대요. 무엇을 향한다라는, 무엇을 원한다, 향한다라는 건 그게 뭐야?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거죠. 특정한 목표나 목적이 없이 자유롭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유로움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 무엇에 들어갈 수 있는 시어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한다면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유로운 정신으로 내가 떨어진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속성? 불변성, 영원성, 영속성, 지속성, 일관성 이런 어휘랑 연결됩니다. 고매한 정신처럼 직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쉴 사이도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는 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지속성, 일관성 이런 거 찾아주시고요. 결국 폭포의 속성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변함 없이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반 마이너스고요. 금자 하나도 없고 인가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인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뭐 유대감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삭막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한대요, 폭포가?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대요. 청각적 이미지예요. 이 고든 소리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년 때문이죠. 나 혼자 비판의 소리, 나 혼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다른 곳까지 연결시키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각성시킬 수 있어요.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라고 하면서 소리가, 이 올바른 소리가 다른 무언가를 각성시킨다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법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의인법도 찾아주시면 되고요. 번개와 같이 직유법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라고 했어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건 그 정도로 어떻게 순식간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나타와 안정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와 안정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놔야 된대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입니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와 안정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어떤 표현법 찾아야 될까요? 이거 못 찾으면 너네 제일 중요한 거 놓치는 거야.
역설법 찾아주셔야 되죠. 역설법은 거짓말이야, 진실이야? 진실입니다. 여기서 폭포는 사실 뭐예요? 진짜 폭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향해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 고매한 정신처럼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그 정신이라는 건 높이와 폭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높이와 폭이 없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 추구하는 모습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그래서 역설법이고, 이거 이번 출판사 중에 한 군데에서는 반어법으로 보기도 해요. 반어법으로 보는 이유는 이 폭포를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정신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뭘로 설명하면 이게 반어법이다. 반어법은 거짓말이잖아. 물리적 폭포 자체로 봤을 때는 반어법이에요. 물리적인 폭포로 본다 그러면 폭포 그 자체는 나이아가라 폭포 뭐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다 수치화할 수가 있잖아. 높이도 있고 폭도 있어요. 근데 높이와 폭이 없대. 그럼 이건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 경우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반어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역설법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자연물인 폭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인간의 정신,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행간걸침 하나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 빼먹었네. 행간걸침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행간걸침 어디서 찾을래요? 고든.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그리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라고 했는데 고든과 소리를 딱 행으로 끊어버렸죠. 행간걸침 있습니다. 행간걸침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낯선 느낌을 주어서 한 번 더 시선이 가게 해요. 다시 말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행간걸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 볼게요. 1번. 주제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나타와 안정에 젖은 현대인의 각성 촉구. 나는 우선 이렇게 써놨어요. 나타와 안정에 대한 거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쓰면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 삶에 대한 의지, 의지적 삶에 대한 다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부정적 현실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삶의 자세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적 현실은 뭘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으로 형상화되어 있네요. 문제 봅니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자신이 지닌 관념의 세계를 자연물인 폭포에 투영하여 나타내고 있어요. 특정 연을 기점으로 시상전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폭포는 떨어진다는 것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대립적 시상구조 없습니다. 작가의 의지와 정신이 반어법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역설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이 작품? 자연의 무한함과 인간의 한계를 대조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자연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폭포가 지닌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힘차고 역동적인 속성이 있고요. 두려움 없는 비판과 저항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일관된 속성이 있고요. 부조리한 현실과 대비되는 정의롭고 진실된 속성이 있어요. 답은 5번.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에 대한 애정? 아니, 애정이 아니라 비판이에요.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태도가 여기서 뭘로, 어떤 단어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나타와 안정이라는 단어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나태해. 그리고 안정만을 추구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고자 합니다. 3번, 다음 보기에 밑줄 친 시어 중 이 시의 고든 소리와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이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1번이라 그랬어요? 3번이라 그랬어요? 태근아. 3번? 너. 1번? 너. 너는? 1번? 3번이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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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이 너. 너는? 너는? 너 왜 1번이라 그랬어? 속이 터지는 것 같다. 승현이 너 1번이라 그랬지? 아니, 너 3번이라 그랬지? 민호 너 1번이라 그랬지? 왜 1번이라 그랬어? 그래서요? 또 1번이라고 했던 애 누구 있지? 서진아, 왜 1번이라 그랬어?
뭔가 어쨌든 1번이 답이기는 한데요. 근거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너네가 찾은 근거가 올바르진 않아요.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녀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꼬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죽음 마이너스 기침 플러스 젊은 시인. 젊은 시인은 기침하자라고 지금 청유하고 있는 거죠. 젊은 시인 자체가 기침을 하면 긍정이지만 기침을 하지 않으면 부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판단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젊은 시인은 배제하시고요. 가래 플러스 마이너스. 왜 플러스야? 가래는 뱉어서 버려야 되는 건데 갖고 있고 싶은 게 아니잖아.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가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는 눈과 기침 두 가지만 있어요. 답은 1번, 3번 둘 중에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은 고든 소리의 속성 때문이에요. 여기서 폭포가 가지고 있는 것 속성은 뭐 2연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영속성, 지속성이라든가 그리고 1연에서 두려운 기색도 없이라는 의지 이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고든 소리 부분은 어디예요? 3년에서 고든 소리를 내면 떨어지는 부정적 상황에서 고든 소리를 낸다는 거죠. 비판의 소리, 저항의 소리를 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4연에서 어떤 속성도 있어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각성의 기능도 갖고 있어요. 나 혼자 현실을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 또한 어떻게 나와 같은 소심적 지식인이 우선 나는 깨달았어.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깨닫고 저항하자라고 하면서 각성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고든 소리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연에서 행간걸침이 사연에 나온 이유는 사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행간걸침이 사연에 나온 거예요. 행간걸침은 낯선 표현법이기 때문에 뭐지? 이상한데?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잖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야. 그러면 기침이라는 건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건 젊은 시인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침을 하게 된 계기가 뭐 때문이야? 눈 때문이에요. 눈이 깨끗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순수함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 보고 어떻게 된 거야? 화자가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쟤는 저렇게 살아있고 깨끗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타락해 있을까? 우리도 저 눈처럼 어떻게 하자. 깨끗하고 생명력 있고 고결한 삶을 살자. 그래서 어떻게 기침을 하자인 거야. 그래서 각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찾고자 한다면 답은 1번으로 가야 합니다. 국어는 항상 최선답이기 때문에 선지 1번이 없으면 답은 몇 번도 가능해? 당연히 3번도 가능해요. 그렇긴 한데 공통적인 게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해 주셔야 해요. 4번 기역, 미음 중 다음 보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여기서는 거부하는 정신인, 저항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무서운 기색도 없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다 가능한데 디귿은 뭐예요?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은 그냥 부정적 현실 자체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저항이 아니라 그 부정적 상황, 현실을 나타냅니다. 5번 이 시의 시인이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구절. 뭡니까? 현실을 나타내는 구절 어디 있어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이 시에서 폭포는 떨어진다 라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는 뭐가 있어요? 모든 반복은 첫 번째 무슨 효과? 운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조를 할 수가 있죠. 뭘 강조하는 거야? 폭포의 저항 정신, 주제를 강조합니다. 또 하나, 폭포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역동성을 부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 폭포가 떨어진다는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나 이미지를 전부 다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